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교수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내란죄 철회부터, 지금 헌재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죠. 그리고 증거 불충분까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이나 각하가 맞다, 이렇게 사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올 전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종결한 이후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도록 헌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 평일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는요, 지금 재판관들이 의견이 달라서 평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놓고도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것이라는 전망부터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연구관을 역임하거나 헌법연구위원으로 활동한 국내 유수의 헌법학자 3명에 대해서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19년 경력의 헌법연구관 및 연구부장 출신인 이명웅 변호사를 시작으로 헌법연구위원을 지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고견을 들어봤는데요. 대부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절차적인 정당성과 법리적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요,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서 헌법학자로서 실망감을 느꼈는지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헌재가 심판 대상과 소추 사유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열린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 국회 측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도수 교수는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공소장 변경이 불쑥 제기됐다며, 소추위원이 그런 주장을 했더라도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처음부터 공소장 변경을 쟁점화할 수 있느냐고 걷어차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도수 교수는요, 헌재는 지금 어정쩡한 태도로 국민을 혼란 혹은 현혹했다며, 공소장 변경 제도는 심리를 진행해보니 심판 대상을 변경해서 재판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용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심리를 해보지 않은 첫 기일에 이런 논의를 하는 건 법이 아닌 어떤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란죄를 처리한 건 뭐라고 봅니까? 그렇죠. 차진아 교수도 그런 얘기했네요. 내란죄를 처리하는 것은 대통령을 빨리 파면시키기 위한 그런 분석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헌재가 절차상 문제뿐만 아니라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란죄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비관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이명웅 변호사는요, 비상계엄은 국회의 권능을 영구적이거나 사실상 상당 기간 폐지한 것이 아닙니다.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 여러분, 지금 국무회의나 계엄군에 대한 지시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요, 고도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계엄법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여기 나왔네. 87조가 내란죄인데요. 국헌문란이 되려면은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방송해 드렸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권능 행사를 계엄군이 불가능하게 했나요? 네? 뭐 유혈 사태가 있었습니까? 국회의원이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전혀 없기 때문에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 교수는 비상계엄 당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한 인원이 16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이 16명이 국회의사당 건물로 투입된 것인데, 여러분, 이 인원으로 누구를 끌어내고 체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내란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라며 결과적으로 체포되지 않았고 끌어내려고 시도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진아 교수는요, 결론은 반드시 합의하는 부분이 아니다. 만장일치가 아니어도 일단 결론을 낼 수 있는 면도 중요한 건 사실관계 확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졸속 재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황도수 교수는요, 헌재가 증거 능력이 없는 검사 작성 조서에 대해 증거 능력이 있다고 선언한 뒤 해당 증인 신청을 모두 거부한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황도수 교수는 2020년 형사소송법 312조 개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절차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헌재의 입장은 말 그대로 오만이자 위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지금 헌재가 헌법재판소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차적인 것도 지금 위법하고 있잖아요. 자, 한 교수는 헌재가 법대로 재판하기에 충분한 법론과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될 때 구속취소 사유로서 놓은 법리가 증거 능력 쟁점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웅 변호사는요, 소수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에 따라서 사실관계 기술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법 위반 및 중대성 판단 부분에서 소수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내부에서는요, 진보와 보수 간에 지금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용은 되지 않고 4대4, 5대3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란의 경우가 아닌 한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도의 행위입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이게 고도의 권한이죠. 차진화 교수는 탄핵 소추된 사건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함이나 결론을 내놓고 끼워 맞히는 거냐는 비판을 받을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도 자초한 부분이 많다며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말만 해서는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공정하다는 입장을 줘야 했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처음부터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요, 그냥 인용시키려고 말이죠. 신속하게 변론을 제기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자들은 인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변론기를 일주일에 2번씩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역전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는 기각이나 각하 분위기가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 초, 늦어도 4월 중순이네요. 왜? 4월 18일 날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퇴임을 하게 되니까요. 퇴임 전, 늦어도 3일 전까지 4월 15일까지는 탄핵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